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하울을 할 겁니다. 제가 그 역류성 식도염 걸린 것 때문에 목이 좀 아프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울 한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오랜만에 하울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15만원어치인가를 샀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택배가 꽤 묵직합니다. 지금 좀 무겁거든요. 책을 그래도 이번에 좀 많이 샀어요. 책을 좀 그만 사야겠다. 책을 이제 더 이상 사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을 늘 하지만 올해 참다가 3월에 결국은 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울이 오랜만이라 저도 조금 떨리네요. 지금 택배 박스 뜯는 거 같이 해보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어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어떤 책들을 샀는지 또 왜 샀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택배 뜯기 시작하시죠. 일단 제가 이번 그 책을 구매를 할 때 저의 어떤 주제가 있었어요. 그 주제가 뭐였냐면 올해가 여러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인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올해 클래식 공연들 보면 그 베토벤을 주제로 하는 공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제가 올해 초쯤에 1분기 지나기 전에 베토벤 특집을 한번 하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베토벤 책이 한 3권 정도 있거든요. 여기다가 한두 권 정도 더 해서 찍으면 좋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그래서 베토벤 관련된 책을 사야겠다 하고서 쇼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되게 그럴듯한 핑계 아닌가요? 일하려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책은 로맹 롤랑이 지은 베토벤의 생애라는 책입니다. 이게 상당히 그 베토벤의 전기 중에서 좀 유명한 축에 속하는 책인데, 사실 이거 말고 좀 얼마 전에 나온 좀 한 작년인가에 나왔던 좀 두꺼운 베토벤 평전이 하나 또 있거든요. 그것도 살까 이것만 살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이거를 읽어보고 생각하자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요거 먼저 샀어요. 로맹 롤랑은 워낙 유명한 소설가이기도 하고 또 그 로맹 롤랑이 썼던 소설의 캐릭터의 뭐랄까요, 그 모델이 베토벤이라는 점에서 그 로맹 롤랑이 직접 쓴 전기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베토벤 전기, 베토벤의 생애라는 책을 샀습니다. 200페이지가 안 되고 글씨가 굉장히 크네요. 아주 그냥 쭉쭉 읽히는 큰 글씨. 굉장히 그 강렬한 책이라고 해서 아무튼 간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샀고요. 그래서 베토벤을 생각을 하고 이제 책을 검색을 하기 시작했는데, 베토벤 책을 사다 보니까 이왕 사는 거 다른 음악가들 책도 사면 어떨까, 다른 음악가들에 관련된 책도 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원래 사고 싶었는데 미뤄뒀던 쇼팽 관련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2권 샀어요. 이렇게 2권인데, 제가 예전에 그 일주일 동안 읽은 책 영상 할 때 내 친구 쇼팽이라는 리스트의 책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시리즈거든요, 이게. 얘는 쇼팽 노트라고 해서 앙드레 지드 아시죠? 작가 앙드레 지드가 쇼팽에 대해서 쓴 그런 내용의 책이고, 이거는 쇼팽을 찾아서라는 책인데요. 그 알프레도 코르토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 프랑스의 피아니스트인데, 프랑스 피아니즘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저 코르토 앨범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프레도 코르토가 쓴 이제 쇼팽을 찾아서라는 이 2권을 책을 샀는데, 사실 이것도 둘 중에 고민을 엄청 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사자. 그래서 처음에는 얘를 넣었거든요. 장바구니에 코르토가 쓴 책을 읽어보자 라고 했는데, 거기에 누가 이제 감상평 리뷰 남겨놓은 거 보니까 이 책과 이 책을 비교를 해놨는데 이 책에 대한 그 설명이 너무 혹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살까? 이거 살까? 어떡하지? 하다 그냥 2권 다 샀습니다. 그래서 쇼팽 책 2권. 재밌을 것 같아. 약간 일기 형식이네요.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해서 오늘은 무슨 곡을 쳤다. 악보가 중간중간 있고 그 곡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소설가 특유의 표현력 같은 게 좀 보이는데 바흐 얘기가 또 나오네요. 퀴베르빌 1928년 11월 15일 바흐의 2성, 3성 인벤션을 다시 보고 있다. 보존이 판본으로. 겉보기엔 더없이 가벼운 부분들까지도 얼마나 힘차고 얼마나 골고루 거장나온 솜씨로 장악되어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런 류의 음악적 논리가 바흐가 자신의 생각을 확고히 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게 이제 1928년 11월 15일에 써있네요. 그래서 제가 뭘 샀느냐? 그래서 제가 바흐의 건반 음악에 대해서 J.S. 바흐의 건반 음악이라는 책을 샀다. 제가 올해 초에 1월을 딱 스타트를 끊으면서 1월이니까 좀 홀리한 곡들을 듣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바흐를 듣기 시작했어요. 1월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2월이 됐는데 2월에는 원래 다른 작곡가를 들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바흐가 너무 좋아서 또 너무 좋은 음반을 발견을 해서 그거를 엄청나게 들었어요. 지금 3월이 됐잖아요. 3월에는 좀 날씨도 따뜻해지고 하니까 이제 뭐 모차르트나 아니면 뭐 조금 더 가벼운 뭐 다른 작곡가를 들을 생각이었죠. 연초에는. 근데 아직도 바흐를 듣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최근에 손여름 피아니스트 슈만 앨범 내가지고 슈만을 좀 듣고 있는데 바흐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바흐의 건반에 대한 책이 있길래 좀 사봤거든요. 뜻도 전혀 모르면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인벤션을 재미있다고 열심히 연습했던 시간들이 내 마음속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A few moments later. 짜잔. 저 초등학교 때 쳤던 인벤션 너덜너덜한 거 봐. 애기 때 친 책이어가지고 완전 어렸을 때 치던 바흐의 인벤션과 심포니아. 저도 바흐의 인벤션을 초등학교 때 쳤던 기억이 있는데 이분도 그러셨나 봐요. 맞아, 제가 이거를 산 이유가 목차를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1장 바흐의 생애. 그래서 바흐 생애를 쭉 한번 훑고 2장에서는 바로크 시대의 건반 음악에 대해서 한번 쭉 봅니다. 그리고 3장의 인벤션, 4장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5장의 영국 조곡, 6장의 프랑스 조곡, 7장의 파르티타, 8장의 나머지, 골드베르크 변주곡 같은 거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책인 거예요. 그래서 각 곡마다 소개와 설명. 좋아. 이거 이렇게 들으면서 악보 보면서 읽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래서 바흐의 건반 음악 샀고요. 바흐 관련된 책이 하나 더 있는데 이따가 한꺼번에 2권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구매한 김지은입니다. 이 책도 출간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구매를 해서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거든요. 근데 이거 읽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좀 읽는 게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내서 읽어야겠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걸 책으로 쓴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셨을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상상도 가지 않거든요. 그 마음을 가늠해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책을 2권 같이 보여드릴 건데 바흐 책 아까 있었잖아요. 사는 김에 미뤄뒀던 마음속에 그 사야 하는데 아직 안 산 리스트 중에 이렇게 2권을 꺼냈어요. 이번에 사자 해서 바흐 책 사는 김에 그 유명한 게델 에셔 바흐를 샀습니다. 드디어. 이거 진짜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산다고 이거를 제가 읽을 수 있을지도 사실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살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번에 바흐 책 사는 김에
한번 같이 사보면 어떨까라는 또 제 마음속에 핑계를 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샀습니다. 게데 레셔 바흐. 이것도 읽을 수 있을까? 이건 약간 다른 의미로. 그래서 저 항상 궁금했거든요. 너무 읽어보고 싶었고 이거 언제 읽냐? 지금도 읽고 있는 책도 너무 많고 읽어야 되는 책도 많지만 하여간에 한번 저쪽 벽돌책 꽂아놓는 책장에 꽂아놓고 한번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글러스 호프스테터가 쓴 책을 한 권 더 샀어요. 이번에 진짜 약간 맘먹고 책을 산 느낌이 좀 나지 않습니까? 사고의 본질이라는 책인데 얘는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얘는 옛날 책이지만 얘는 언제 나왔더라 이게? 2018년인가? 판권면 2017년에 나왔네요. 유추라는 인간의 정신 활동에 대한 책이라고 해요. 유추, 지성의 연료와 불길이라고 써있죠. 그 유추라는 능력을 인간이 가지게 된 것이 굉장히 지성적으로 중요한 일이고 실제로 굉장히 고등의 영역이잖아요. 유추, 추론 이런 게 그런 유추가 굉장히 중요하고 유추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라는 주제로 쓴 책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두꺼운데 줄간격이 아까 어디 갔어? 베토벤. 와, 줄간격 보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권수로 세는 게 이래서 의미가 없을 때가 좀 있어요. 얘도 한 권이고 얘도 한 권이잖아요. 얘를 읽는 시간 곱하기 한 10배는 걸릴 것 같은데? 추천사를 스티븐 핑커가 썼네요. 벽돌책 쓰는 사람들끼리 추천사를 써주는 건가? 스티븐 핑커 책 보여드릴까요? 이것이 바로 스티븐 핑커의 벽돌책,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벽돌책 쓰는 사람들끼리 서로 추천사 써주고 그런가 봐요. 이거 마이클 셔머가 썼을 텐데 추천사? 스티븐 핑커가 마이클 셔머의 추천사를 쓴 것 같아요. 저 바로 옆에 있는 게 마이클 셔머 책이거든요. 스캡틱 바레닌? 이것도 빨리 읽어야 되는데. 어쨌든 더글라스 호프스테터의 책을 2권을 샀다. 네, 이렇게 2권을 샀고요. 그래서 원래는 베토벤을 주제로 책을 사려고 했는데 베토벤 책이 한 권밖에 없다. 나머지 다 아무 상관없는 책. 쇼팽 2권, 바흐 1권, 김지은 1권, 호프스테터 2권. 쇼핑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산 책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권. 7권 되겠습니다. 무거워. 자,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하울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말을 좀 적게 하려고 하울을 한 건데 별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산 책들은 또 이렇게 앞으로 천천히 읽게 되겠죠. 제가 당장 막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원래 책은 이제 산 다음에 읽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샀고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또 오세요. 안녕.